저는 26살의 평범한 직장인 준혁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중견 IT 기업에 입사해서 3년째 개발자로 일하고 있죠. 제게는 2살 터울 누나 수진이 있는데 저희 남매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자란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누나가 라면을 끓여주곤 했어요. 물론 면이 불어터진 라면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는데 계란 프라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갔죠. 준혁아, 오늘은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진짜? 누나 할 줄 알아. 당연하지. 어제 엄마한테 배웠어. 10살 남짓한 누나가 까치발을 하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프라이팬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끔 타기도 하고 간이 안 맞기도 했지만 누나가 해준 음식은 뭐든 맛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몇몇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도시락을 뺏어가고 돈을 요구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준혁아, 요즘 왜 밥을 잘 안 먹어? 그리고 용돈은 왜 자꾸 더 달라고 해? 그냥 요즘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지? 누나는 끈질기게 물었고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누나는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요. 다음 날 누나는 저희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누나가 중학교로 온 거죠. 그리고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너희가 내 동생 괴롭힌 애들이야? 누구세요? 준혁이 누나야. 앞으로 내 동생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가만 안 둘 거야. 누나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아이들은 겁을 먹고 물러났고 그 후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누나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대학생이 된 누나는 자기 과외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 참고서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누나, 이거 너무 비싼데. 괜찮아. 누나가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준혁이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누나였기에 누나가 30살이 되던 해에 태연 매형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누나에게도 드디어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처음 매형을 소개받은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1년 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누나가 며칠 전부터 계속 긴장하면서 말했었죠. 준혁아,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 응.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이제 가족한테 소개하고 싶어. 누나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걸 보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수진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생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수를 하는 매형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의 체격도 좋았고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하면서도 친근했어요. 저도 누나한테 형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너무 좋게 포장한 것 같네요. 전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도 즐거웠어요. 매형은 중견 제약회사 한빛제약의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의약품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과 소통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희귀병 치료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환자는 적지만 그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취미 생활도 건전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독서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고 했죠.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는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누나의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형의 집안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버지는 경기도 안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여동생 태희는 대기업 삼성전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수적이신 편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날 저는 매형이 마음에 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매형은 정말 누나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꼭 데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누나의 생일에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매형은 매일 밤 누나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태연 씨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수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저도 가끔 그들의 데이트에 합류했는데 매형은 저를 진짜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도 들어주고 회사 생활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제 연애 상담까지 들어줬습니다. 준혁아, 형이라고 불러도 돼. 우리 앞으로 가족이 될 거잖아. 정말요? 그럼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항상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매형과 함께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주말에는 함께 농구도 했습니다. 매형은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도 좋았고 저에게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준혁아, 개발자는 체력이 중요해. 밤샘 작업할 때도 있을 텐데 평소에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둬야 해. 형은 어떻게 운동 시간을 내요?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시간은 만드는 거야.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면 운동할 시간이 생기지. 매형의 그런 성실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매형이 누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였는데 저와 부모님도 몰래 대기하고 있다가 축하해줬어요. 매형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너만 지켜줄게. 누나는 감동해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프러포즈 후에는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매형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매형의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의 사업가였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아버지의 직업부터 물으셨어요. 아드님이 아주 훌륭하시던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전자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월급쟁이시군요. 그 월급쟁이라는 단어에 묘한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쾌해하셨지만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매형의 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온통 장신구로 치장한 채 나타나서는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근데 신부 집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집은 있으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시고 저희는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요? 몇 평이나 되시는지. 32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은 60평인데. 뭐, 신혼부부가 살기엔 32평도 넓긴 하죠. 은근히 비교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누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평가하듯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인서울이긴 한데. 우리 태연이는 연세대 나왔거든요. 태희도 이화여대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태연 씨가 공부를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호호, 그래도 우리 태연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봐야죠. 수진 씨가 참 예쁘기도 하고. 애는 빨리 나을 거죠? 갑작스러운 출산 얘기에 누나가 당황했지만 매형이 나서서 수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결혼하면 1년 안에 애를 낳아야지. 특히 아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벌써부터 부담스러웠지만 매영이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여동생 태희는 처음부터 누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빠 정말 이 사람이야? 오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태희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글쎄, 우리 집안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누나가 제 손을 잡으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수진아, 저 집안 사람들이 좀 그렇구나. 괜찮겠니? 태연 씨는 다르잖아요. 저는 태연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누나의 그 말에 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매영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했어요. 예식장 선정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예물,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예식장은 당연히 호텔에서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어머니,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작은 결혼식? 그게 뭐니? 결혼은 일생일대의 행사인데 크게 해야지.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호텔 웨딩으로 정해졌고 하객도 400명이나 초대했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했는데 시댁에서는 반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서 부담하라고 했어요. 원래 신부 집에서 더 내는 게 관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지만 누나의 행복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예물 문제도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브 다이아몬드를 요구했는데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저희는 일부로도 충분해요. 일부? 그걸 반지라고 끼고 다니니? 창피해서 어디 내놓겠니? 매영이 중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삼부로 타협을 받는데 그것도 우리 집 형편으로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21년 10월의 화창한 가을날,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였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누나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했어요. 매영은 누나를 보며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주례사를 하신 매영 회사 사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연 군을 10년 가까이 봐왔지만 오늘처럼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형, 우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는 제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든든한 누나입니다. 이제는 매형이 누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누나 항상 행복하기만 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동생한테 기대도 돼. 아무리 시집을 가도 넌 영원히 내 누나니까. 제 축사를 들은 누나가 울먹였고 하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매영도 제게 와서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혁아 고마워. 형이 수진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 약속을 그때는 믿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신혼집은 강남구 대치동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35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매영이 대출을 받아 전세로 구했다고 했어요. 인테리어도 누나 취향대로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누나 집 진짜 예쁘다. 태연 씨가 인테리어는 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누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주방도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신혼 초반 몇 개월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매일 매영 도시락을 싸주고 매영은 퇴근길에 누나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왔대요.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준혁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누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매영도 회사에서 누나 자랑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꼭 누나와 통화를 하고 회식이 있어도 일찍 끝내고 집에 간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댁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며느리가 됐으면 시집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니? 어머니, 저희도 주말에 쉬어야 해요. 쉬는 건 시댁에 와서도 쉴 수 있잖아. 그리고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는 누나를 거의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청소, 빨래, 요리를 모두 누나가 해야 했어요. 시누이 태희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언니, 물 좀 가져다 줘요. 태희야, 내가 가져 먹으면 안 돼. 아니, 언니가 부엌에 있잖아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나는 참고 또 참았지만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첫 설날, 누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대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하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다시 해. 죄송해요, 어머니. 갈비찜 간이 싱거워. 소금 더 넣어. 네, 어머니. 그런데 정작 식사 시간에는 누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계속 시중을 들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 수저 놓기, 시어머니 물 따르기, 태희 반찬 더 주기.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친정에 올 수 있었는데 누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수진아,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가 안쓰럽게 누나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명절이니까요. 누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그런 누나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 그래도 수진이를 예뻐하시는 거야. 예뻐하시는 거 맞아. 당연하지. 며느리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 매형의 그 말에 누나는 할 말을 잃었대요. 결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매형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나와 통화를 하다 보면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고 만났을 때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 생기발랄했던 누나가 아니라 뭔가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누나,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연말이라 정신없거든. 누나는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연말에는 광고 촬영이며 기획이며 바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매형은 잘 지내? 응. 근데 요즘 회사 일이 많대. 야근도 자주 하고. 신혼인데 야근을 자주 해? 그러게.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나 봐. 누나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형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였는데 매형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형이 맥주 한 잔 사고 싶은데. 네, 형. 좋죠. 뭔가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나갔는데 매형은 이미 혼자 맥주를 2잔 마신 상태였어요. 형,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복잡해서. 회사 일이요?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매형이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렵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 무슨 일 있으세요, 형? 우리 엄마가 수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나도 중간에서 힘들고. 그럼 형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야죠. 그게 쉽지 않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도 봤잖아. 매형은 한숨을 쉬며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신입사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못해. 내가 다 가르쳐야 하니까 시간이 2배로 들어. 그때는 그냥 회사 스트레스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입사원이 바로 민정이었던 거죠. 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나도 형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수진이가 좋은 여자야.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날 매형은 많이 취했고 저는 택시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누나가 나와서 매형을 부축했는데 그때 누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준혁아, 고마워. 태연 씨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나 봐. 누나도 힘들지? 시댁 일도 그렇고.
괜찮아. 다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결혼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우연히 매형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길 건너편 카페에서 매형을 본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매형보다 한참 어려 보였는데 아마 27, 8 정도.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청순한 외모였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면 매형이 위로하듯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회사 동료겠지. 일 상담하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보였어요. 매형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누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그 여자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매형이 크게 웃었고 심지어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그런 스킨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매형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마침 대학 동기 중에 한빛제약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현이라는 친구였는데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재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준혁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차 연락했어. 참, 우리 매형 너희 회사 다니거든. 마케팅 팀장 하는 강태현 씨. 아, 강태현 팀장님. 알지. 능력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 어떤 분이야? 일은 정말 잘하시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재현이가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매형이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아, 마케팅팀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강 팀장님이 직접 교육시킨다고 하더라. 근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좀 수군거리는 게 있어서. 무슨 소리야? 그 신입이랑 강 팀장님이 너무 친하게 지낸대. 맨날 같이 다니고 점심도 같이 먹고. 뭐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재현이의 말을 듣고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 신입이 제가 본 그 여자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 신입 이름이 뭐야? 송민정인가? 아무튼 송씨야. 나이는 28인가 그렇대. 괜찮게 생겼다더라. 빙고. 제가 본 여자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형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도 체크하고 가끔 회사 근처도 지나가 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어요. 매형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예전과 달리 누나와의 사진은 거의 올라오지 않고 대신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 사진이 자주 올라왔는데 그중에 민정으로 보이는 여자가 항상 매형 옆에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민정의 계정을 찾았는데 그녀의 게시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적인 만남이 잘못된 시기에 찾아온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오늘도 고마운 사람 덕분에 힘을 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댓글을 보니 친구들이 남자친구 생겼어. 누구야? 하고 묻는데 민정은 비밀이라고만 답했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매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형, 점심 같이 먹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해요. 매형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형, 요즘 누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가 힘들다고 하던. 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누나가 외로워하는 것 같던데. 매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없거든. 수진이한테 잘 설명해줘. 형,
혹시 민정이라는 직원 아세요? 제가 갑자기 민정 이름을 꺼내자 매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아? 우연히 형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카페에서요. 그건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일 때문에 손잡고 머리 쓰다듬어요. 매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설마 무슨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 그냥 회사 후배야. 일 잘해서 내가 좀 챙겨주는 것뿐이고. 형,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요. 누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말 조심해, 준혁아. 매형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의심을 해? 잘한다고요? 매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야근하는 거야. 민정이도 같이 야근하는 거고. 그럼 왜 숨기세요? 누나한테 민정이 얘기했어요? 매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따지자 매형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부부 일에 상관하지 마. 누나가 불행해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불행? 누가 불행해? 수진이는 행복해. 형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매형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매형과 민정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고. 그 후로 매형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고 제가 연락해도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런 매형을 두둔했어요. 준혁아, 태연 씨가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예민한가 봐. 이해해줘. 누나는 매형이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하네. 그게 부부잖아.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지.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준혁아, 나 임신했어. 누나의 목소리는 정말 행복해 들렸습니다. 진짜? 와, 축하해 누나. 고마워. 이제 8주째야. 태연 씨도 정말 좋아해. 저는 진심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매형이 지금 상태에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매형도 알아. 당연하지. 어제 함께 병원 다녀왔어. 초음파 사진 보고 막 울더라. 그래. 의외였습니다. 매형이 그 정도로 감동했다니. 응.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매형도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매형이 예전처럼 누나를 잘 챙기기 시작했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임신부를 위한 요리도 직접 해주고. 우리 아기야 아빠야.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매형이 누나 배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첫 손주라며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구나. 몸조리 잘해야 해. 특히 아들이면 더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는 누나에게 각종 보양식을 해다 줬고 한약도 지어줬습니다. 예전과 달리 누나를 아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나가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매형은 다시 늦은 귀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대요. 왜 이렇게 늦어? 미안.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매일 그렇게 늦을 일이 있어. 조금만 참아줘.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는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였는데 남편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니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죠.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자. 어차피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하거든. 누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앞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매영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정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민정은 매영의 팔에 완전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륜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다니. 저는 택시에서 내려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매영을 붙잡을까? 아니면 누나에게 바로 알릴까? 하지만 임신 중인 누나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은 매영의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매영은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민정은 매영의 볼에 뽀뽀까지 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래. 미안해, 이런 상황이라서. 괜찮아. 오빠가 이혼하면 우리 정식으로 사귈 수 있잖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두 사람의 대화까지 들렸습니다. 이혼? 매영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일단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누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매영을 먼저 만나서 경고를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매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매영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형,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준혁아, 무슨 일로? 어제 형 봤어요. 민정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거. 매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요? 이게 오해로 보여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매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형, 누나가 임신 중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준혁아, 이건 정말 실수였어. 한 번뿐이야. 한 번이든 100번이든 그게 중요해요? 누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누나가 형 아이를 임신했는데.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작게 말해. 여기 회사야.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매영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계속 따졌습니다. 민정이랑 이혼하고 사귀겠다고 했죠. 들었어요. 그건 민정이가 혼자 한 말이야. 형도 동의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매영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민정이를 좋아하게 됐어. 뭐라고요?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그냥 회사 후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더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라니. 너무하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불륜 아니에요? 매영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준혁아, 넌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뭐가 단순하지 않아요? 수진이도 나한테 잘하지 못했어.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누나가 임신 중이잖아. 임신 전부터 그랬어. 시댁 일 때문에 힘들다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게 굴어서 누나가 지쳐있는 건데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된다고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남자도 위로가 필요한 법이야. 민정이는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줬어. 그래서 호텔에 갔다고요? 매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형, 정신 차려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누나는 형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형의 아이를. 알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떡해. 나도 괴로워. 하지만 민정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형의 뻔뻔함과 이기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형, 누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준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은 민정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잖아요. 아니야, 정리할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요. 준혁아, 제발. 지금 수진이가 알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한테 안 좋을 거야. 매형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누나의 건강과 아이를 생각하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어요. 그럼 형이 민정이랑 관계를 끝내세요. 당장. 알았어. 정리할게. 증명해요. 민정이한테 전화해서 끝내는 거 제가 직접 들을게요. 지금? 네, 지금. 매형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야.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안해. 더 이상은 안 돼. 어제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잊어줘. 오빠. 매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됐지?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쉽게 끝낸다는 게. 그리고 누나한테 더 잘하세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매형이 정말 민정과의 관계를 끝낼까? 약속을 지킬까? 그 후 한 달 정도는 매형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도 일찍 하고 주말에는 누나와 함께 아기용품도 사러 다니고 태교 교실도 같이 다녔어요. 준혁아, 요즘 태연 씨가 정말 잘해줘. 예전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누나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매형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다행이네. 아빠가 될 준비를 하나 봐. 응. 어제는 아기 이름도 같이 지었어. 아들이면 지호, 딸이면 서연이래. 누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도 많이 나와서 이제 임산부 티가 확실히 났는데 그런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한 달뿐이었습니다. 누나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매형은 또다시 수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다며 나가고 평일에도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매형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형은 민정과의 관계를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행한 어느 날 매형과 민정은 민정의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회사를 빼먹고요. 저는 민정의 원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매형이 나왔는데 민정이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어요. 오빠, 조심해서 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수진 씨랑 이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아이만 낳으면. 정말? 응. 약속해.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매형이 민정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 민정의 SNS에는 그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선물 받았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게시물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는 임신 중이라 새 옷도 제대로 안 사 입는데 매형은 불륜녀한테 명품을 사주고 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나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 먼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이.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한 카페에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매형의 불륜, 제가 찍은 증거들, 그리고 누나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까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나쁜 놈,
당장 수진이한테 알려야 해. 아버지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수진이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충격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 일단 애 낳을 때까지는 기다려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모아둬야 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할 테니까. 네, 아버지. 제가 계속 증거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누나를 위해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행복한 척 웃고 있는 누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심지어 누나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 매형은 민정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출장이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매형은 누나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알려줬거든요. 준혁아, 내 매형 요즘 완전 막 나가더라. 회사에서도 다 알아. 민정이랑 제주도 간다고 연차까지 냈대. 뭐? 연차를? 응. 출장이라고 하고 간댄다. 근데 다 알지 뭐.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누나가 충격받을 걸 알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침 누나가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진통도 시작됐고 병원에서는 언제든 출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혁아, 이제 곧 삼촌 된다. 누나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힘내. 건강한 아기 낳아. 응. 태연 씨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 매일 아기한테 말 걸어주거든.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매형도 있었지만 저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누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우와, 진짜 이쁘다. 저는 조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너무 작고 예뻤습니다. 준혁아, 이제 너도 삼촌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누나가 지친 얼굴로도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삼촌이 될게. 매형도 아이를 보며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지? 아이 이름은 지호로 정해졌습니다. 강지호. 지혜롭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출산 후 누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몸조리를 하면서 육아도 배우는 곳이었는데 매형은 처음 며칠은 매일 들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미안해. 주말에는 꼭 갈게. 매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접대가 있다는 이유였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누나는 친정에서 몇 주 더 조리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시댁으로 와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수진이가 편한 곳에서 조리해야죠. 친정이 제일 편하잖아요. 친정 하니까 시집 식구들은 뭐가 되나요?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친정에 있는 동안 매형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태연 씨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쁜가 봐. 누나는 매형을 변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정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재현이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준혁아, 큰일 났어. 민정이가 임신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난리야. 민정이가 입덧 때문에 계속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다들 수군거렸는데 알고 보니 진짜 임신이래. 그럼 아이 아빠는?
모르지. 근데 다들 내 매형이라고 생각해. 둘이 그렇게 붙어 다녔으니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확인을 위해 저는 민정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간접적인 암시가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기적 같은 순간.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미친. 정말 임신한 게 맞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나에게 말해야 했어요. 아이도 낳았고 어느 정도 회복도 됐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매형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형, 민정이가 임신했다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매형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럼 진짜예요? 형 아이예요? 매형이 침묵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미쳤어요? 누나한테 아이도 있는데 불륜녀한테도 아이가 생겼다고요? 나도 당황스러워. 당황스럽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민정이가 아이를 지우지 않겠대. 당연하죠. 형이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져? 난 유부남이야. 매형의 비겁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형, 이제 누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무슨 시간이요? 형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누나를 앉혀놓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누나, 사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 누나는 지호를 안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매형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뭐? 누나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아. 장난이지? 아니야. 증거도 있어. 저는 그동안 모아둔 사진과 동영상, 녹음 파일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매형과 민정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민정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누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가 누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나 어떡해? 지호는 어떡해? 그때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그 나쁜 놈. 당장 불러. 아버지는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으니까. 30분 후 매형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매형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앉아.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매형은 움찔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할 말 없어. 아버님, 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매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어머니도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아이까지 만들어. 아이까지? 누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정이라는 여자가 임신했대. 뭐? 누나는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누나를 부축했어요. 누나, 정신 차려. 태연 씨. 정말이야? 매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정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는 매형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뺨을 때렸는데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우리 지호는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야? 누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수진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매형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누나는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누나를 위로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누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세요. 변호사는 우리가 모아둔 증거를 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그래도 들어봐. 태연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요? 어머니는 아셨죠? 태연 씨가 바람 피우는 거.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알고도 묵인하셨죠. 며느리니까 참으라고 하셨겠죠. 남자들이란 게 원래 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태연이 말로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임신 중에도요? 출산 후에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호 아빠잖아.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한테 아이까지 만든 아빠가요? 그건 돌아가세요. 이혼은 결정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태희까지. 수진 씨, 우리 태연이가 크게 잘못했지만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태연 씨가 이미 새 가족을 만들었는데요. 그 여자는 정리할 거예요. 못 믿겠네요. 태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이혼하면 언니도 손해야.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문제 있었잖아. 오빠한테 잘하지 못했다며. 뭐? 오빠가 그랬어. 언니가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태희 씨, 지금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피해자? 좀 오버 아니에요? 매형이 불륜한 게 누나 잘못이라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조용히 계세요. 오빠 잘못은 오빠가 책임져야죠. 태희는 발끈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가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가 재산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매형이 민정과의 관계를 위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데이트 비용을 결제하고 민정에게 준 선물들도 회사 경비로 처리했더군요. 이건 횡령입니다. 회사에 제보하면 징계감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곧 감사가 시작됐고 매형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민정과의 제주도 여행을 출장으로 위장한 것,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 등등. 결국 매형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팀장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런데 민정은 어떻게 됐냐고요? 매형이 곤경에 처하자 민정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재현이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민정이가 매형한테 절교 선언했대. 이제 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속았다고 하더라. 진짜? 응. 심지어 아이도 지우겠다고 했대. 매형이 매달렸는데 민정이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매형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애인도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던 누나를 위해 우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기분 전환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자는 의미였죠. 5월의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날씨도 좋고 유채꽃도 만발했어요. 지호도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해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지호, 바다 처음 보는구나. 예쁘지? 누나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둘째 날 저녁 우리는 제주시의 유명한 갈치 전문점에 갔습니다. 은갈치 구이와 갈치조림을 주문하고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입구 쪽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믿을 수 없게도 매형과 민정이었어요. 누나, 저기. 누나도 그들을 봤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매형과 민정도 우리를 발견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둘이 제주도에 또 온 거야? 누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매형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이건 우연히 만난 거야. 제주도에서 우연히. 참 신기한 우연이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이제 남이니까. 누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갈치 구이 접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매형과 민정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 어머니는 갈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갈치가 매형의 얼굴을 스쳤고 민정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어요. 우리 딸을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임신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워. 어머니, 죄송합니다. 매형은 갈치를 피하려다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어머니는 계속 갈치를 휘두르셨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내 놈들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갓난아기를 안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민정은 이미 식당 밖으로 도망갔고 매형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과 옷에는 갈치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이것들은 더 맞아야 해.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정시켰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민정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그냥 가자. 미안. 정말 미안해. 매형은 민정을 부축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속이 다 시원해. 나도 하고 싶었던 걸 했을 뿐이야. 근데 갈치로 때릴 생각은 어떻게 했어? 그냥 눈앞에 있길래. 뜨거워서 더 좋더라.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형의 불륜이 명백히 증명됐고 회사에서의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누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누나가 가졌고 양육비도 월 2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재산분할로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도 받았어요. 매형은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하지만 업계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끝났죠. 민정과의 관계도 파탄났습니다. 민정은 결국 아이를 지웠고 매형과도 완전히 끝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민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내도 제대로 못 지키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런 사람이랑은 미래가 없어. 매형은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누나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직장에도 복귀했고 지호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지호가 저를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 2살이 된 지호는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기도 잘해요. 우리 지호,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놀았어. 친구랑. 아직 아빠를 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물어보겠죠. 그때가 되면 누나가 현명하게 대답해 줄 거라 믿습니다. 매형은 가끔 양육비를 보내면서 지호를 보고 싶다고 연락한대요. 하지만 누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지호가 크면 본인이 결정하게 할게. 시댁 식구들도 가끔 연락을 한대요. 특히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연락해서 손자 보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난 용서할 수 없어. 누나의 그 말이 맞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은 외면하고 아들의 잘못은 감싸던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매형이 지방의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연봉은 반토막이 났고 원룸에서 혼자 산대요. 가끔 술을 마시면 누나와 지호 이야기를 하면서 운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지만요. 민정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했대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과거를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파경을 맞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봅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지호와 시간을 보냅니다. 지호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호를 볼 때마다 한박웃음을 지으십니다. 손자가 너무 예쁘신가 봐요. 어머니는 누나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지호 육아도 도와주십니다.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맡겨. 엄마가 봐줄게. 고마워, 엄마. 저도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누나네 집에 들립니다. 지호랑 놀아주고 누나랑 이야기도 나누고. 준혁아, 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 거야? 글쎄, 아직은.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너 같은 남자가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텐데. 누나는? 난 한동안은 혼자 살 거야. 지호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누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누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누나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얼마 전 매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편지로나마 연락하게 되어 미안하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진이와 지호는 잘 있니? 내가 정말 바보였다. 모든 걸 가졌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구나.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지호한테도. 아빠가 미안하다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호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빌고 있다. 내가 좋은 삼촌이 되어줘서 고맙다. 수진이와 지호를 잘 부탁한다.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누나에게 편지 얘기를 했더니 누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 배신은 그런 거야. 맞는 말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요즘 누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와 베이킹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서 요가를 시작했어. 그리고 베이킹은 지호한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누나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정말 맛있습니다. 지호도 엄마가 만든 간식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 짱. 우리 지호도 짱. 모자가 서로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누나가 이혼했다며? 힘들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결혼 생활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며칠 전에는 누나의 대학 동창이 누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 근데 난 아직. 알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친구로 지내봐. 누나도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을 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매형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뿐입니다. 셋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숨기려 해도 거짓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넷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는 것. 누나처럼 아픈 배신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입니다. 삼촌, 사랑해. 오늘도 지호가 제게 달려와 안깁니다. 이 작은 천사 같은 조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누나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지호와 시간을 보냅니다. 준혁아, 나 괜찮아. 정말로. 누나의 그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들립니다.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매형의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죠. 앞으로도 저는 누나와 지호의 든든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지켜본 그리고 함께 겪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